안녕하세요. 시계랑 신발 채널입니다. 오늘은 시계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번 편을 시작으로 시계 고르는 법에 대한 영상을 4번에 이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시계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은 자신에게 맞는 시계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시계 이야기. 그 첫 번째는 바로 사이즈 편입니다. 여러분은 시계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브랜드, 용도, 가격, 물론 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이즈인데요. 혹시 옷이나 신발을 매장에서 구매하실 때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셨다면 점원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 사이즈 있나요? 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시계에 사이즈가 있어 라고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시계에는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같은 40mm짜리 모델을 착용한 사진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사이즈가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패션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딱 봐도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오른쪽 사진이 핏감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까이 시계에 좀 크게 차면 어떠냐, 좀 오버하게 차면 어떠냐 하실 수 있겠지만 시계는 생각보다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마치 맞춤핏 수트를 맞추듯 딱 자기의 사이즈를 알맞게 피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계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브랜드 시계를 보고 계실 거고 최소한 스위스에서 생산된 시계 이상급을 보고 계실 텐데 이런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들은 정말 사이즈 하나에도 정말 민감하게 출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이즈에 대한 개념은 시계 좋아하는 시계 덕후들이 만들어 놓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모델은 아니지만 잘 팔리는 시계에서는 사이즈의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롤렉스의 대표적인 모델 데이저스트인데요. 남성용 모델 36mm 모델과 41mm 모델을 나눠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오메가의 대표적인 다이버워치 플래닛 오션인데요. 무려 3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됩니다. 38mm, 42mm, 45mm로 현재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를 해보셨거나 회사에서 제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디자인으로 다양한 물건을 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특히 시계 같은 고가 제품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사이즈를 출시하는 데에는 바로 사이즈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좀 멀게 느껴지신다면 비교적 디자인에 대한 철학이 뚜렷한 IT 기업인 애플A가 있습니다. 애플 역시 38mm, 42mm 모델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40mm랑 44mm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IT 기업에서조차도 시계를 내놓을 때 사이즈를 구분하는 데는 그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계 사이즈 기준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계 사이즈는 케이스, 지름 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교적 사이즈 비교가 쉬운 라운드형 시계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자신의 손목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기에도 좋지만 러그가 손목을 넘어가면 착용감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능한 손목 안에 들어오는 시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손목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시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자신의 손목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우는 것이 우선이겠죠. 손목 사이즈 재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혹시 줄자가 있으시다면 시계를 착용하는 손목 기준으로 손목뼈 약 5mm의 둘레를 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줄자가 없으시다면 A4 용지나 아니면 실 같은 거를 이렇게 길게 뽑으셔가지고 둘레를 재신 다음에 일반 자로 펼쳐가지고 재시면 됩니다. 자, 손목 재보셨나요? 아마 손목 둘레를 처음 재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손목별로 찰 수 있는 시계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손목이 18cm가 넘으셨다면 정말 축복받으신 겁니다. 손목 18cm가 넘는 건 남자 키로 치면은 180 넘는 거랑 비슷합니다. 사실상 작은 시계부터 큰 시계까지 아무렇게나 소화가 가능합니다. 손목이 16에서 한 17 사이로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한국 남자 평균 손목이 16cm입니다. 그리고 16에서 17 사이가 가장 찰 수 있는 시계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드레스 워치부터 좀 큰 스포츠 워치까지
다양하게 소화 가능한 아주 좋은 손목입니다. 혹시 손목 16cm 이하로 나오셨나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손목이 좀 얇으신 편이긴 하지만은 시계 회사들은 작은 시계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이런 수요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여성용 시계 예쁘게 나온 것도 같이 혼용해서 찰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손목 굵으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얇은 손목이라고 절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계는 용도에 따라서 사이즈 차이가 매우 심하기 때문입니다. 시계 용도에 따른 사이즈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은 거의 이 수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 맞춰서 시계를 고르신다면 거의 실패하지 않고 저스트한 시계 사이즈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어느덧 시계 생활을 한 지 약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좀 키도 있고 덩치도 있는 편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 손목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고 45mm짜리 시계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시계 덕후분들은 45mm짜리라고 하면은 혀를 내두르실 텐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최소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제 실패를 겪지 않으시고 쓸데없는 수업료를 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 몸에 착장하는 물건들은 우선 본인의 사이즈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이나 신발, 안경, 모자 등등 다들 본인 사이즈를 알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시계는 이런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올바르게 시계를 고르는 방법 첫 영상으로 사이즈에 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용도별로 시계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처음 고르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